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 한 분이 나와 계신데요. 네, 류종열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는 과연 의사가 부족한가? 그러니까 OECD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로는 적게 나오는데 의사 수가 적은 게 우리나라 필요한 의사 수가 부족한 걸 의미하는 것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볼까요? 예, 의사 수가 적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의사 수가 적은 것과 부족한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이제 OECD 주요 국가들의 그 의료 현황을 살펴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2021년 기준으로 OECD 주요 국가의 그 의료 현황입니다, 이게.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나옵니다. 자, 왼쪽부터 한국, 일본, 미국이 나오는데 한국은 1000명당 의사 수가 2.56명, 그 다음 일본이 2.65명, 미국이 2.59명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3개국이 다 비슷하죠. 네네. 그런데 OECD 평균은 이것보다 훨씬 높은 3.7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 일본, 미국이 건강지표는 최고로 좋아요. 다른 그렇죠. OECD 국가들보다는. 다른 국가보다는 한국, 일본, 미국이 훨씬 의료 환경이 수준 높은 나라라고 다 평가를 하죠. 여기 미국 옆에 영국이 있는데 영국이 1000명당 의사 수가 3.1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근데도 영국 하면은 진짜 제일 의사 만나기 어려운 나라, 치료받기 어려운 나라, 1년씩 대기하는 게 수두룩한 이런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이제 건강지표를 보시면은 네. 그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기대 수명도 우리나라 OECD 평균보다 높고요. 네. 그 다음에 회피 가능 사망률도 네. 우리나라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당 저희들이 한 142명이 되고요. 네. OECD 평균은 240명인데 거의 한 100명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번 이 자료도 볼까요? 자, 보시면 치료 가능한 질환인데도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비율이 쭉 나오는데 오른쪽 쭉 보시면 맨 위에서 네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치료 못 받고 사망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일본이 나오고 영국 나오고 미국 나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만큼 사망하는 비율이 낮다라는 거. 자, 그래서 미래 세대 가장 장수하는 나라 우리나라 1등이네요. 거의. 예, 미래 수명이죠. 그러니까 미래 수명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만큼 의료 환경이 좋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결과겠죠, 당연히. 예. 자, 그다음 하나 더 보시면 의사 수와 수술 대기 시간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2.5명으로 나와 있죠. 1000명당 2.5명이 의사가 있다는 네, 것이고요. 아까 이제 저희는 2.56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게 빨간색은 이제 1000명당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표시한 거고요. 네. 밑에 거는 뭐냐면은 대기 시간입니다. 대기 네네네. 시간. 우리나라는 수술을 하려고 하면 대기하는 시간이 없어요. 네, 거의 당일에 가서 네.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검진을 받고 수술을 준비하기 위한 거는 검진하는 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네네. 거의 대기 시간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시면은 이건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 6개월, 1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영국, 네덜란드, 호주, 이탈리아 나오는데 이게 각 분야별로 수술 대기 시간이 얼마인지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그래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로죠. 네, 거의 대기를 안 하고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그만큼 접근성이 좋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네요. 다른 나라들은 어마어마하게 기다린다라는 거를 이 그래프로만 봐도 저게 의사가 부족하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네. 스웨덴 같은 경우가 지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3명 정도 됩니다. 우리하고 일본이 이제 2.6명 정도 되는데 네. 스웨덴은 지금 일반의 진료요. 전문의도 아닙니다. 일반의 진료를 7일 내에 네. 전문의 진료를 90일 내에 가는 거를 정책의 목표를 잡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바로 가서 바로 받을 수 있죠. 저희 일반인이 아니라 전문의도
당일날 바로 저희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웨덴이 저 정도를 목표로 한다는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심지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역에 병원이 없다 보니까 산부인과가 지금 없어가지고 폐쇄를 시켜버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은 지금 차 안에서 출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 그 정도예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역이 좀 넓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이미 이제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시킬 정도로 지금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은 완전히 천양지 차이죠. 네. 이게 이제 단적으로 의사 수가 그냥 천명당 의사 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의료 환경이 좋고 진료를 잘 받고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건 다르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살펴보더라도 글쎄 OECD 뭐 1000명당 의사 수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네, 겁니다. 2.56명이기 때문에 평균보다 적다. 그래서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과연 의사 수가 부족한 게 맞느냐? 여러분 몇 개 그래프만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차례대로 보실까요? 자, 전체 의사 수와 외래 환자 수 추이를 쭉 보시면 환자 수가 오히려 줄었죠. 뭐 이건 인구도 줄고 있으니까 저는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그에 비해서 의사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네요. 근데 이제 정부 쪽에서는 자꾸 의사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의대 정원이 줄었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의대 정원이 2006년도에 줄어가지고 증가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사 수가 줄었느냐 아니면 계속 늘어왔습니다. 한 3,000명 정도 늘어왔고요. 네. 물론 이제 증가율은 앞으로는 조금 더 줄어들어서 한 2,000명대로 떨어지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의사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번 좀 더 볼까요? 자, 의사 증가 수를 한번 보시면 2003년도에 58,000명에서 2021년에 107,000명까지 저렇게 쭉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느니까 당연히 의사당 외래 환자 수는 줄어들었겠죠. 2003년에 8,750명인데 2021년 5,964명. 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다. 네, 의사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게 현실인데 과연 이 소아과 전문의가 없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소아청소년과 의사 왼쪽에 환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15세 미만 소아가 350만 명 감소를 했는데 그에 비해서 오히려 의사 수는 2,5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00년에 의사가 3,375명이었는데 현재 6,222명. 그래서 환자는 줄었으나 오히려 소아과 전문의는 더 늘었다. 그렇죠. 이제 소아 인구가 2000년 대비해가지고 지금 한 40% 줄었지 않습니까? 네네. 반면에 이제 소아과 전문의는 배가 늘었어요. 네. 근데 2000년도에 소아과 오픈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거꾸로 반대 현상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건 차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네, 한번 뭐 다른 과도 한번 보시면 자, 표를 보시니까 뭐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뭐 전부 필수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노인 인구와 관련 있는 이런 과들이죠. 그래서 보니까 고령 인구 증가율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소아청소년과를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이 표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까도 설명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15세 미만을 저희들이 소아로 보는데 소아 인구는 지금 보시면 2000년도에 약 한 1000만 정도 됐죠. 그게 약간 80만인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 그 6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 400만 정도가 이제 감소를 했죠. 반면에 지금 소아과 전문의는 지금 2000년도에 3,300명 정도 됐는데 네네. 지금 6,300명 정도 되죠? 6,200명인가요? 네. 그러니까 거의 2배로 뛰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아과 전문의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아과 의사는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사실은 소아과 전문의들이 네. 소아과 전문의 자격을 따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전문의를 고용을 많이 안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소아과에 대한 의료 수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소아과 전문의를 쓰면 쓸수록 네. 손실이 나요. 그러니까 안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아과 전문의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소아과를 개원을 하더라도 소아 인구가 줄다 보니까 동네 소아과도 안 되죠, 당연히. 환자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소아과 전문의는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소아과 전문의가 소아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피부 빠지다 미용이나 이쪽 보니까 다른 분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상으로는 소아과 전문의는 늘었으나 그렇죠. 현장이 없다. 예. 자, 그래서 이 필수 의료 분야에 왜 의사들이 가지 않는지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몇 개의 통계만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수 줄어들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통계를 보면 오히려 인구는 줄었지만 그 사이에도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시면 자 보시니까 우리 인구가 전체 인구 수는 약 4.6% 증가했는데 자, 인구 10만 명당 전문의 수가 34.6% 증가했고 총 전문의 수는 40.8%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많은 증가율로 네, 전문의와 이런 의사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잠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의사수 글쎄 OECD 1000명당 우리나라 의사수 2.56명 평균보다는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숫자만 가지고 의사가 부족하다. 의사가 부족해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어떤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의사수 부족으로 볼 수 있느냐. 예. 이거는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한번 이 내용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의료의 특징은 어떠냐? 네, 이렇습니다.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뉴스위크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호스피럴 순위, 베스트 100 이렇게 뽑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의료기관들 아주 임상 분야별로 탑 10 안에 드는 과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정말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자, 그리고 의료 접근성이 높다. 그러니까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갈 수 있고 또 아주 싼 가격에 여러분 병원 이용하시고 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비용을 아마 내시는 경우가 많죠. 진료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료 건수가 많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의사가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된 그래프 몇 개만 보실까요? 자,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건수를 보시면 2017년 기준인데 자, 한국이 1년에 17회 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쉽게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자, OECD 평균이 6.8입니다. 그래서 거의 2배, 3배 가까이 더 많이 더 쉽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한다라는 뜻이죠.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와 비교해서도 훨씬 더 많이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우리나라 어떤 건보 재정의 고갈을 만드는 이런 측면도 또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그래프 보시면 싸다라고 했죠. 진료비 단가를 비교해 보니까 자, OECD 평균이 빨간 그래프인데 우리나라 훨씬 오른쪽 그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진료비 단가를 비교했을 때도 미국을 100이라고 했을 때 OECD 평균은 72, 한국은 48이다. 자, 그래서 굉장히 값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역시나 아까 보셨던 자료인데 우리나라는 의사 그리고 수술 대기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인구당 병원 수가 인구당 의사 수보다 더 의미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OECD 부동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당 우리나라 병원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병상 수 역시나 OECD 2위를 랭크했습니다. 인구 밀도를 고려한 의사 수에서도 면적을 비교하면은 3위. 그러니까 의사 수가 적지 않다라는 거죠. 또 의사 실력에 대한 지표를 보시면 전문의 비율이 73%, OECD 평균이 65%니까 그만큼 훌륭한 의사들, 전문의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최고,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의료 환경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이 점은 굉장히 우리 스스로 좀 자랑스러워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마치 우리나라가 그렇죠. 의료 후진국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낮은 진료비에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네. 누군가가 희생이 따랐다는 거지 않습니까? 글쎄요. 좀 다른 물론 뭐 네. 의사분들만 혼자서 한 건 아니고 전체 의료진들의 그 수고가 따랐겠지만 네. 그 중심에는 의사들이 네. 있었겠죠.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뭐 70년대 뭐 박정희 시대 때부터 이 뭐 보건 의료 체계를 워낙에 잘 닦아놨고 예. 훌륭한 제도 위에서 또 실력 있는 의사들을 많이 배출함으로써 또 건보 재정을 통해서 사실은 너무나 훌륭한 지금까지는 그런, 그랬죠. 네, 지금까지는 앞으로가 좀 문제일 네. 거라 보는데 앞으로의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네, 한번 건보 재정 이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 문제인데 자,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우리는 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이런 의료 환경 속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아주 수명이 연장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느닷없이 의사가 부족하다. 예. 의사를 늘려야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